이미 간단한 인사와 소감 한마디라도 이렇게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신도 주성씨를 좋아하시나 연출했던 강동원이고요. 김시훈 배우전을 제가 되게 기다렸던 기획전인데 열려갖고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모래놀이 연출한 최초하고요. 시은 씨를 되게 다양한 작품을 연달아 스크린을 보니까 굉장히 새롭고 재미가 있네요. 일단 먼저 시훈 배우님이 이 작품들이 이제 시간적으로도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해서 좀 총 정리하듯이 각 작품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과 그리고 어떻게 이 작품들에 참여하게 되었었는지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요? 네. 처음에 다 얘기해요. 저 주성치를 이제 동환 감독님이랑 민규랑 같이 이제 홍콩에서 영화를 찍으러 가자고 해가지고 같이 가서 찍게 됐고, 그 다음에 마이 스윗 레코드는 지금 감독님이 원래 민한기 감독님이라고 다큐 전문으로 찍으시는 감독님이세요. 근데 그 감독님 이제 미장센 이제 개막작으로 이런 영화를 찍는데 이제 오디션 봐서 찍었었고, 그때 연출부가 초아언니였어요. 그래서 이거 찍고 또 그 다음에 하게 됐었는데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래놀이는 언니가 그때 이제 저를 보고 이제 언니가 준비하는 단편이 있는데 같이 하면 안 되겠냐 해서, 근데 저의 되게 막 그런 밝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좋다고 했는데 시나리오 막상 읽었는데 너무 그런 거 해서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또 언니가 뭐 나중에 차차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바웃 웨딩도 이제 이 박인희 감독이라고 언니인데 지금 스페인에 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오고 싶었는데 못 와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고, 네. 그러면 이제 감독님들도 어떻게 시훈 배우님을 캐스팅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사실 제가 주성치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 들었을 때는 시훈 배우님께서는 이제 광민규 배우님이랑 사전에 친분이 있어서 이런 추천에 의해서 작품을 하게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동환 감독님은 어떤 이유에서 시훈 배우님이랑 함께 하려고 했었는지, 또 이제 최초화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이 스윗 레코드에서 먼저 번에 이제 배우 김시은을 보았었지만 그 영화 속의 캐릭터랑 모래놀이에서 시은이라는 캐릭터는 사뭇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모습에 끌려서 이렇게 캐스팅까지 하게 되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신도 주성씨를 좋아하시는 사실 처음에 여행 가려고 계획했다가 찍게 된 영화라서요. 딴 게 아니라 이 무모한 여행길에 같이 와줄 수 있는 분이면 감사하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시은이가 이제 박민규 배우가 김시은 배우가 하기로 했다, 해준다고 했다라고 하자마자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다 맞춰서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고, 캐스팅은 오히려 제가 시은의 선택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서 뭐 그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마이 스윗 레코드 할 때 학생이어가지고 이제 교수님이자 감독님 작품이어서 참여를 했었는데, 그 작품이 감독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아까 보시면은 오히려 이제 시은 씨가 본촬이 아닌 부분을 소스를 편집본에서 꽤 썼어요. 네, 그럴 때 시은 씨 이렇게 촬영본을 보면서 스태프들이 너무 좋다 이런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연기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거기서 되게 어떤 분위기를 느꼈고, 좀 또 뭔가 상상의 여지가 좀 다양하게 될 수 있는
어떤 느낌을 가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시나리오 쓸 때 그냥 시은 씨가 해줄 줄 모르고 아직 못 여쭤보고 그냥 시은이라는 그 이름을 써서 시나리오를 쓰고 상상을 하면서 좀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질문을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할게요.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동환 감독님께서 자기는 그 시훈 배우님의 선택을 간택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시훈 배우님은 평소에 이제 시나리오가 먼저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서 어떻게 작품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하시는지 나름의 기준이라든지 무언가가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제가 예전에 작품을 한번 같이 했었는데 그때 대차게 까였었거든요 먼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사정해가지고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가 늦었는데 김태진 감독이고 그 작년에 소독제에서 그 옴니버스식으로 이제 했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 아무튼 우리들의 낙원이라고 단편 같이 찍었던 그 감독님이시고 저는 이제 선별하는 기준이라기보다는 일단 첫 번째는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시나리오가 이제 마음에 들고 너무 하고 싶다 하면은 그게 가장 1순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내가 이거를 잘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감독님 만나서 미팅 해보고 얘기 많이 나눠보고 왜 나라는 배우를 선택을 했냐, 뭐 왜 나랑 하고 싶냐 이런 걸 막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내 안에서 뭔가를 이제 같이 하고 싶구나 이러면은 저도 그 다음에 이제 하는 편이고, 또 아무리 또 마음에 들어도 또 뭐 시간이나 이런 게 또 안 맞으면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좀 타이밍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참 작품을 만나는 게 인연이고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더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감 얘기하라 했는데 제가 너무 떨려서 말을 잘 못했는데 그 저희 홍보할 때가 SNS밖에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의 개인 SNS 인스타에 제가 글을 남겼었는데 그 심정이 사실 그대로고, 근데 그거 보시고 오신 분도 있고 안 보시고 오신 분도 있는데 제가 좀 약간 너무 이제 저의 배우전을 열어줘서 너무 기쁜 반면에 막 너무 또 다른 영화제 가면은 다른 단편들이랑 이제 보여지니까 좀 덜 부담스러웠는데, 이번에는 제 작품 연달아서 4개나 보여주고 하니까 막 제가 다 막 까발려지는 기분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너무 귀한 자리 내주신 필름다비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와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런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그런 글을 적지 않았으면 제가 더 막 긴장을 했을 것 같은데, 오늘 어쨌든 얘기 많이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뭐 얘기 많이 하고 그러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 되게 끝나는 느낌이 그런 이야기네요. 근데 제가 말씀해 주시면서 그냥 재밌는 기억이 하나 떠올랐는데, 정확히 한 1년 3개월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그때 같이 촬영했었던 오동민 배우님이 배우전을 했었어요. 그때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시은 배우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빨리 배우전 할 거다. 내가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되게 그렇게 호기롭게 호탕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되게 소심하게 또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시니까 참 아이러니하게 제가 막 제 주위에 이제 동료들이 배우전 막 많이 하고 하니까 왜 나는 왜 안 열어주나 막 이러면서 너무 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로. 그랬는데 사실 요즘에는 좀 내가 정말 이대로 가도 될까라는 생각을, 진짜 작품이 사실 제가 최근에 1월 말에 장편 하나를 찍었어요. 여기 연출부도 와 있는데 감독님이랑 제가 그때 너무 장편 제가 3월에 내가 사는 세상이라는 장편도 개봉하는데, 그거는 되게 사실
촬영 기간이 되게 이제 타이트하게 찍어서 일주일 만에 끝났었던 거고 이거는 한 2달 정도 촬영을 했는데 처음이었죠. 제가 주인공으로 장편을 찍은 게. 그래서 많이 벅차기도 하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찍었고 정신없이 찍고 끝나니까 좀 그 전에도 계속 이제 뭐 드라마나 이런 거를 좀 쉬지 않고 좀 쭉 달렸던 상태에서 또 이렇게 하니까 좀 많이 연기랑 좀 멀어져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좀 지쳐 있고 좀 다시 좀 재충전을 해서 가고 싶다. 뭔가 연료가 다 떨어진 느낌. 네, 정말. 그래서 다음 작품에 뭐 오디션이 잡혀 있고 막 다음 작품을 생각하면 너무 막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나는 지금 써야 될 힘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뭐 보셨다시피 되게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대로 막 가고 싶진 않은 거예요. 정신없이. 그래서 뭐 좀 약간 뭔가 잠시 쉬어가도 좋아 이런 책처럼 진짜 좀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 와중에 또 배우자를 여니까 그래서 그때처럼 호기롭지 못했다. 네. 쑥스럽다. 그때는 제가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고요. 비슷합니다, 마음이.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감독님들한테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진행하는 거 좀 기다려볼까요?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질문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네, 용기 있게 좀 이렇게 질문 좀 해주시면 네. 일단은 네, 좀 더 해보겠습니다. 동환 감독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사실 저는 이 영화 보고 제일 처음 들었던 생각은 왜 하필 주성치 그리고 왕가희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감독님도 그렇고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사실 극장에서 왕가희를 본 세대는 아니잖아요. 90년대에 극장에 가서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나이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찾아보게 된 영화들일 터이기 때문에 왜 하필 이 영화를 이렇게 작품 안에까지 끌어오게 된 걸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홍콩 하면 또 떠오르는 작품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왕가희라는 사람의 영화는 우리에게 조금 좀 특별한 영화라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명백히 경험도 해보지 못한 과거의 영화이기 때문에 더 애틋하고 아련한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이 작품의 성질이랑 어느 면에서 참 잘 맞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감독님은 어떤 이유에서 이 주성치나 혹은 왕가희의 영화를 작품 안에다가 이렇게 깊게 반영할 계획을 하시게 된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되게 질문을 멋있게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볼품없는 답변이 될 것 같았고 그냥 광민규 배우가 주성치를 닮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처음 봤을 때부터 아무도 동의해주지 않지만 전 양조에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가희 영화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제가 사실은 지나간 영화를 그리워하는 영화이긴 한데 저한테는 이제 극중 민규 씨가 얘기하는 양조위 같은 사람인 거죠. 왕가희 영화라는 건 약간 저한테 동경 혹은 추억에 뭐 동경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러다 보니 반은 저를 섞고 나서 왕가희 영화의 어떤 뭐 에스컬레이터라든가 그리고 어떤 그런 뉘앙스나 느낌들을 많이 가져온 거고 극중 민규 씨가 착각하고 있는 그것도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한 거였고요. 네, 뭐 주성치 사실은 시나리오 단계 때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잘 안 잡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강민규 배우가 참여해준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캐릭터가 잡힌 거여서 그리고 이거는 많이도 안 믿으시긴 한데 실제로 꿈을 꿔가지고요. 제 꿈속에서 강민규 배우랑 둘이 여행을 갔는데 저 일이 벌어졌어요. 꿈속에서. 강민규 배우가 되게 저한테 화내면서 자기는 양조에 닮았다고 화내다가 제가 딱 잠에 깼는데 예, 그 모습이 마치 제가 옛날에 제 원래
모습을 되게 부정했던 거와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아 감독님한테까지 또 묻고 이제 다시 질문을 받겠습니다. 사실 모래놀이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봤을 때 가장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모래에다가 그 자신의 아픈 과거 혹은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을 묻으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영화 끝날 때는 다시 그걸 파헤쳐서 되게 기세등등한 느낌을 가지고 떠나가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그 앞과 뒤의 장면들을 보면 이 시은이라는 캐릭터가 탄생하고 완성한다는 느낌으로써 이 작품이 존재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아픈 것들을 묻었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파헤쳐서 좀 더 그거 극복하는 면모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난다고 느꼈기 때문에 특히 장편 영화의 프리퀄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캐릭터의 탄생과 캐릭터의 완성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혹시 이 부분에서 뭔가 생각하시거나 염두하신 게 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모래 이미지로 시작해서 끝낸 거는 뭐 어떤 일단 직관적인 의도는 있었던 것 같고 너무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어떤 캐릭터의 시작과 어떤 세팅의 마무리 뭐 이렇게까지 의미 부여를 한 건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어쨌든 뭔가 살인을 했고 인물이 평소에 하지 않을 행동을 했으니까 그때 이제 파묻는 마음은 좀 달랐을 것 같고 어떤 것과 다르냐면 마지막에 이제 떠나는 모습이 기세등등하게 느껴진다라고 봐주시면은 좀 감사한 게 약간 그런 에너지를 좀 싣고 싶었고 명확히는 지금 이 떠나는 이 여자의 마음은 뭐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게 그냥 이 사람의 마냥 짐이지만은 않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무조건 짐이긴 한데 좀 더 뭔가 복합적인데 살아보려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시나리오는 오히려 이제 이 아역 아이가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요.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역 아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돼 있는 모습이 조금 나올 것 같은 그런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질문이 준비되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해드릴게요. 네, 일단 먼저 앞에 계신 분. 우선이 안 돼서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면 네 질문. 육성으로 크게 되죠. 네 좋습니다. 네. 우선 배우님과 감독님들 영화 오늘 되게 잘 봤고 연달아 이렇게 쭉 봤는데도 모래놀이 외에 이제 좀 다른 작품들이라 모래놀이는 조금 어두운 모습을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랬지만 다른 작품들에서는 배우님 보면서 약간 마치 시트콤에서 되게 밝은 여주인공을 보는 것처럼 좀 되게 상큼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작품들이 물론 다른 캐릭터들이지만 이렇게 연달아 보여지면서 그렇게 시트콤 오래 보면 그 캐릭터에 빠져들듯이 저 밝은 사람한테 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좀 배우한테 많이 빠져들었다는 느낌을 들었는데 혹시 이제 감독님들이나 이제 시나리오 대화를 나누실 때 좀 이렇게 시나리오 상에서나 아니면 감독님의 디렉팅이 좀 더 그렇게 배우님의 밝음을 원하셨는지 아니면 좀 본인이 연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모들이 많이 드러난 것 같으신지 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뭐 그런 밝은 모습이랑 모래놀이에서 좀 어두운 모습도 보여지셨는데 혹시나 저희가 오늘 오신 분들이나 이제 보지 못했었던 다른 연기 중에 좀 내가 경험했었던 색다른 연기의 기억에 남으시는 게 혹시 있으신지 하나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차례대로 밝은 영화 세 가지 얘기하면 주성치는 막 그렇게 막 밝게 해달라 뭐 이런 디렉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너대로 해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정확하게 이제 동환 감독님이 짚고 넘어갔던 거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저는 어쨌든 민규에게 호감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여자가 같이 맥주 마시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저는 호감이 쌓여 있는 상태고
좀 더 알고 싶고 뭐 이런 단계로 이제 마지막 숙소에서 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계속 자기 이제 전 여자친구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정말 아직 이 남자는 전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있구나. 거기에 못 태어나고 있구나.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저는 좀 화가 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렇게 연기를 막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를 얘기를 했을 때 동환 감독님께서는 시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 여자 인물은 절대 화를 내는 인물이 아니다. 그리고 뭐 상황도 그런데 그러니까 캐릭터적으로 좀 생각한 인물이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게 가장 인상이 많이 남았고 막 다른 전반적으로 이제 밝고 이런 건 있었는데 막 그렇게 해달라게 하기보다는 제가 또 생각했던 순간순간 요소마다 좀 이런 상황에서는 약간 이렇게 돼야지 않을까. 좀 주성치는 홍콩에서 사실 너무 홍콩이라는 배경이 처음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시은이라는 인물도 이제 홍콩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신나 있는 상태여서 그런 게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뭐 대사가 없는 씬에서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야경 보고 하는 씬에서는 진짜로 즐거워서 그렇게 나왔던 것 같고 마이 스윗 레코드는 기억에 남은 게 오디션을 이제 감독님이랑 보는데 제가 그 전화하는 씬 오디션을 봤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촬영 때보다 훨씬 더 잘해가지고 거기서 막 다 빵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됐다 했는데 제가 실제로 콜센터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저는 사실 그때 막 큰 부담 없이 이거 내가 잘할 수 있겠다. 왜냐면 경험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전화하고 이런 걸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알바 해봤다 하니까 그게 가장 크게 자리를 이 배우랑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근데 막상 현장에서 좀 떨어서 네 그랬었고 어바웃 웨딩에서도 막 그렇게 그냥 영화 자체가 상황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들이 있어서 굳이 막 밝게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막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어쨌든 단편 영화에서 나왔던 건 지금 모래놀이가 좀 어두운데 다른 영화에서도 그런 영화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순차적으로 보면은 마이 스윗 레코드가 제일 먼저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이 스윗 레코드가 제가 되게 어둡고 좀 진지하고 막 이런 영화 찍다가 되게 오랜만에 밝은 영화를 찍어서 너무 신나게 찍어서 밝은 영화 많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답변이 되셨나요? 어떠셨나요? 네. 그럼 마지막 그리고 제가 원래 되게 밝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네. 시트콤 나중에도 시트콤 같은 거 해보고 싶고 코미디 이런 거. 네. 되게 동그라신 눈에서 희노애락이 느껴지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아니면 영화에서? 영화에서. 영화에서. 지금 좀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제가 오늘 사실 너무 이렇게 제가 사실 제가 되게 막 글을 너무 심각하게 썼는데 사실 글을 쓰고 나니까 막 사실 후련해서 오늘 너무 사실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저의 에너지를 막 이렇게 막 전해주고 싶고 혹시나 저를 위로해 주시려고 오신 관객분들 있으면 내가 위로해줘야지 이러면서 왔는데 또 작아지네요. 근데 너무 기쁩니다. 사실 막 힘들다기보다는 쑥스러워서 그래요. 네. 이쯤 되면 글을 안 보고 오신 분들도 집에 가실 때 꼭 찾아보시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줄에 있으신 분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영화 잘 봤고요. 각자 영화마다 이 장르적 그런 게 약간 차이가 있어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봤었는데 그러면 그 영화들마다 이제 특징이 있다면 거기에 나오신 김시훈 배우님의 약간 영상을 볼 때마다 이런 저거 정말 잘 찍었다라는 그런 영상들이 장면이 하나씩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감독님도 그렇고 배우님도 그렇고 이 영화에서 이제 김시훈 배우님이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 네, 하나씩. 김시훈 배우님이 나오시는 장면. 저도요? 예. 저도 얘기할까요? 각 영화마다요? 자유롭게. 저는 사실 주성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배경이 예뻐서 사실 다 마음에 들고, 그리고 사실 저희 민규랑 동환이랑 저랑 셋이서 가서 영화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의사소통하기 너무 편했거든요. 막 기다린 스태프들이 많이 없으니까 기다려도 우리가 막 하고 마음에 들 때까지 다시 막 찍고, 그리고 동환 감독님이 감독도 하고 촬영도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막 찍어서 제가 바로 모니터링 하면은 좀 안 예쁘게 나왔다 하면은 다시 예쁘게 좀 찍어달라고 이런 게 너무 저는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그 민규랑 이제 배 타러 가기 전에, 페리 타러 가기 전에 맥주 마시면서 뭐 할까 이러다가 배 타러 갈까요? 이 씬에서 눈치채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민규 얼굴은 되게 검고 저 얼굴 되게 하얘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요구도 하기 전에 동환이가 되게 저를 좀 많이 신경을 써줬어요. 뭐 좀 이렇게 씬 역할은 이뻐 보여야 된다 이러면서, 그런 점에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 사실 저도 막 그렇게 이쁜 얼굴 아니지만 화면에 따라서 어떻게 찍으면 되게 예쁘고 어떻게 보면 사실 별로 안 예쁘게 나오는 거든요. 그래서 제 얼굴에 각이 있어서 전 좋아해요.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 제 얼굴이. 근데 어쨌든 주성치는 사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주성치 같은 경우는 일단 배경이 너무 예쁘고 이래서 다 마음에 들고, 그 마지막에 이제 민규랑 그 역할이랑 그 맥주 마시는 장면에서 여자친구 당신 너무 좋은 사람인데 여자친구가 왜 떠나는지 알 것 같다, 이것도 너무 좋고, 거기서도 되게 동환 감독님이 조명이랑 엄청 신경 써주셨거든요. 민규는 되게 검게 나오는데. 그때 맥주를 먹으면서 찍은 거죠? 예, 실제로. 근데 저희는 이제 홍콩에서 찍기 때문에 막 즐기면서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사실 그때 맥주 먹은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거기서. 회식도 없었고 너무 바쁘게 찍어가지고, 왜냐면 이거 찍고 또 하나를 더 찍었거든요. 너무 정신없이 찍어서 영화 찍으면서 먹은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결국 가장 기억에 남고 중요하고 행복했던 순간은 맥주 마셨을 때다. 맥주 두 번째 판을 깔아서 먹은 거기 때문에 네네. 예. 저 세팅은 이미 한 번 다 먹고 두 번째 깔았던. 사실 그 개인적으로 김시윤 배우를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못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 웃음소리가 되게 특이하세요. 그 돌고래 웃음인데, 이 오늘 상영한 영화 중에서 그 이제 당신도 주성치를 좋아하시나요? 에서 마지막에 맥주 마실 때 돌고래 웃음이 나와요. 저는 그거 보면서 확신했거든요. 이건 많은 부분 애드립이다. 되게 행복했던 네네. 순간이었다. 애들이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마이 스윗 레코드 너무 길어지나? 마이 스윗 레코드도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상영 기회가 많이 없어서 제가 너무 전반적으로 너무 재밌게 찍었던 거라서 다 마음에 들고, 그리고 그 모래놀이는 제가 네. 아니 저는 그 장면에 그 설아 보면서 웃는 장면과 아버지한테 조심하세요 하는 장면 마음에 들고. 그때 너무 추워가지고 정말 추웠어요. 너무 실내도 춥고 바깥도 춥고 너무 추워서 신 씨가 첫날 찍은 게 그 첫 장면에서 애기랑 앉아갖고 얘기하는 장면은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되게 좋으셨어요. 상태가 되게 뭐 여러모로 되게 좋으셨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쁘다 하면서 찍었었는데, 그 뒤로 점점 이제 근육이 막 어는 거예요. 얼굴 근육이 밖에 나가 있으면 이 입김이 막 다 얼음으로 막 얼어가지고 그냥 아무리 아니려고 하셔도 대사하는 것도 이제 너무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막 근육이 얼어서, 다 찍고 나서 다 막 다른 이제 제 친구들 관계된 분들이 막 아니 시지 얼마나 예쁜 얼굴인데 니 와서 이렇게 찍어다니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저희 그 작업실에 편집하는 오빠랑 저랑 그 좋은 장면들을 화면 보기로 넣어놓는데, 신 씨 그 웃는 모습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스틸로 해가지고 항상 띄워놓는 장면입니다. 그 혹시 몇 회차였나요? 제가 엔딩 크레딧 보니까
무슨 드라마처럼 그 붐 오퍼레이터가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이게 스텝이 회차가- 열악해갖고 환경이 매 회차마다 이제 다른 분들이 오시고 막 이래서 거의 뭐 7, 8회차 찍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아쉬운 장면이 꼽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국수 먹으면서 대화하는 씬은 제가 촬영해놓고도 조금 아쉬웠던 장면. 예, 그때가 원래 선택했던 로케이션 식당이 홍콩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 본인들의 행복이 중요하더라고요. 4시 되니까 딱 자기 집에 가야 된다고, 돈을 준다고 해도 집에 무조건 간다고 해서 급하게 이제 2순위로 잡아놨던 식당을 가서 찍었는데 그때 촬영 시간 2시간인가밖에 저희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원래 찍으려고 했던 데가 중경상림에서 아니요, 그냥 숙소 옆에 있던 여기. 알겠습니다. 예, 제가 제 눈에 되게 예뻤던 식당이었는데 진짜 예뻤어요. 거기 네, 식당이. 거기- 근데 거기는 토스트랑 가게였어요. 뭐 그런 브런치 가게였어요. 그래서 로컬 가게였고, 야외 야사. 중요한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쉬운 씬은 그 국수 먹는 씬이 조금 아쉽고, 나머지는 저는 사실 김시은 배우는 다 예쁘게 찍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광민규 배우한테 좀 미안하죠. 예, 광민규 배우 촛불 하나만 제가 좋기 때문에. 아니 저한테 마지막에 막 저 너무 보고 싶어요. 막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잘못한 거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장면에서 너무 무섭게 나와가지고 조명이 얘한테 없어서 동환이한테 막 보면서 같이 이제 민규 거 찍고 있으면 제가 같이 막 보거든요. 야 너무 무서워. 조명 좀 줘. 아니야 저게 맞아. 막 이러면서. 갑자기 근데 나 찍을 때 갑자기 막 세팅 막 1시간 하고. 광민규 배우한테 오히려 미안하고, 저는 김시은 배우는 다 예쁘게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동환이도 이제 헤어진 여자친구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상이 민규는 현실 자기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답변이 되셨나요? 아, 네. 제일 좋았던 장면 뭐셨어요 혹시? 통틀어서. 그 이제 주성치 영화에서는 그 술 마실 때 나온 45도 각도 그때 봤을 때 와 정말 그랬었고, 이제 모래놀이 할 때는 옆모습을 찍으셨는데 옆모습이 되게 그 약간 정말 잘 찍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나오거든요. 옆모습이 왼쪽을 찍을 때도 있고 오른쪽을 찍을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감독님이 김시은 배우님 저 옆모습을 보고 많이 반해주셨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제가 그러면 연장선의 질문을 하나 초아 감독님한테 감사합니다. 해볼게요.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영화 속에 프로필 장면들이 몇 개 있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게 놀이터에서 그 남아가 여아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는 장면에서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 CCTV를 보러 들어가서 한 번 더 프로필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볼 때만 하더라도 시은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이 여아를 걱정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밝혀지는 그 과거 전사들을 통해서 사실은 어쩌면 그 설아라는 그 여아를 걱정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순간에 오히려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우선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는 얼굴이 프로필로 찍혀진 거고, 또 거기에서 훨씬 더 그냥 단순히 설계되어진 영화 속 캐릭터가 아니라 훨씬 더 현실적인,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의 안위를 우선적으로 걱정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면밀히 그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 번째 봤을 때 되게 좋았었거든요. 혹시 감독님은 어떤 생각으로 캐릭터를 구축하고 그 장면, 그 씬들을 찍게 된 건지 조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 프로필 샷을 눈여겨 봐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뒤에도 그 아버지랑 대화할 때 이렇게 옆모습을 일부러 거기서 보여주는데 정확하게 딱 옆모습이어야 된다. 네, 사실 많은 의미 부여를 스스로는 촬영 감독님이랑 하는데 그런 면들이 되게 강한 것 같고, 확실히 이 여자 캐릭터를 영화 중간 뭐까지 어느 정도 이 여자에 대해서 뭔가를 알게 되기 직전까지 따라갈 때 사실 얘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게 하고 싶었어요. 그게 성공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래서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라는 거를 좀 더 강조하고 싶을 때마다 프로필 샷을 조금 의식적으로 찍었던 것 같고 편집에서도 그렇게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옆모습이 되게 예쁘셔가지고. 또 질문 하나. 저희 지금 두 감독님들한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각 중에서 시은 배우님의 실제 이름을 캐릭터명으로 썼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원래 어떤 캐릭터의 감명이 있었는데 이제 뭐 어떠한 이유로 이제 원래 본연의 이름 배우님 본연의 이름을 썼는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뭔가 제 개인적으로 시은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세은도 아니고 소은도 아닌 어떠한 조금 뭔가 중간 부분에 있어서의 시은의 어감이 약간 조금 사연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조금 다양한 쪽으로 이렇게 뭔가 캐릭터가 그려지는 이미지가 생겨서 되게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나도 시은이라는 이름이 되게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시은이라는 이름을 쓰신 이유? 네.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은 씨를 원래 같이 작업을 너무 하고 싶어서 시은 씨를 생각하면서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래서 시은이라고 써야 제가 좀 편하니까 상상하기도. 그래서 그렇게 썼고 그 등장인물 이름들이 다 이제 시옷이랑 약간 그 모음으로 조합이 약간 그런데 그 제가 의도는 아닌데 스태프들이랑 이제 시은 씨가 언니 좀 이상하다고 막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다고. 그래서 이거는 시은 씨가 얘기할 게 또 있을 것 같기도 한 게 저는 그래서 뭐 이렇게 적어놓고 시은 씨가 영화를 출연을 해주실지 아닐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나리오를 완성을 했는데 이제 리딩하고 이렇게 할 때 시은 씨가 조금 불편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배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그 생각까지 못했는데 이제 어쨌든 내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을 그 캐릭터에 투영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결국은 분리되어 있는 인물인데 현실에 나와 이 등장인물이 그게 좀 이제 시은 씨가 약간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배우 입장이 돼본 적이 없어서 그게 조금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바꿀게요 했는데 시은 씨가 나중 되고 제가 막 정신 없으니까 그냥 언니 그냥 해요. 그러고 넘어갔던 기억. 저한테 멋있는 선생님 뭐 이렇게 막 하는데 맞아요. 제가 한번 감독님들이 그러니까 배우의 이름을 쓰시는 때가 종종 있어가지고 근데 좀 편하게 이제 저의 모습이 많이 투영되면은 그런데 사실 모래놀이 같은 경우는 시은이라고 불렀을 때 약간 제가 겪어보지 어쨌든 저랑 이제 제 안에서 그리고 저랑 좀 어떤 정서적으로 공통된 부분에서 찾아서 연기를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좀 그래서 언니 이름 혹시 바꿀 생각 없냐 했는데 그대로 그냥 했어요. 네. 네, 김시은 배우한테 제가 많은 걸 제한시켜놓고 제가 뭔가 많이 구축시켜놓은 상태에서 연기 디렉팅을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김시은 배우가 이 역할을 해줄 거면 이 인물을 그냥 시은으로 제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름 없었고요. 그냥 시은이가 와서 연기할 거니까 극중인물 이름이 시은으로. 아까 그 얘기는 되게 획기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묘하게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세운도 소운도 아닌 시은. 저희 그 앞으로 그 대답으로 제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연출부 미래 감독님. 저희가 이렇게 좀 웃고 떠드는 사이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좀 끝내는 멘트를 하나씩 하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질문 있잖아요. 네, 앞으로의 계획과 오늘의 한마디를 안 들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씩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김시은 배우님이 사실 오늘 되게 특별한 자리에 소중한 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나름 좀 준비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들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아 감독. 네, 저는 뭐 시나리오를 열심히 쓰고 있고요. 시은 씨, 아이고 뭐 말로 제가 잘 표현을 못 하겠는데 저 실제로 되게 굉장히 인간적으로도 너무 좋아하고 굉장히 매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본인은 아까처럼 자기의 어떤 모습, 밝은 모습이랑 좀 진짜 또 술 많이 드시면 되게 장난 아닌데
그런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본인도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근데 제 영화에서 그런 것들을 뭔가 펼칠 수 없어서 그때 힘들었을 텐데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장편 찍으셨다고 하니까 너무 궁금하고, 그 실시가 2시간 내내 이렇게 나오는 걸 너무 보는 게 굉장히 기대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에 쉬고 있고요. 예, 원래는 계획이 계획을 안 잡고 살아보는 게 계획이에요. 예, 그냥 계획 없이 사는 걸로 정해진 해라서 지금 계획이 없고요. 앞으로요. 김시윤 배우는 사실 저한테는 좀 은인 같은 사람이라서 아까 얘기했듯이 스텝 없이 그냥 광민규 배우랑 저랑 이렇게 3명이만 가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남자 2과 여배우 1명이서 영화를 찍겠다고 해외 나가는 건 진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되게 사실은 엄청 고마운 친구고, 그래서 뭐 가끔 통화하면서 서로 도닥여주고 있는 그런 사이인데 되게 응원을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되게 제가 더 기분이 좋은 자리고, 이 홍보를 꼭 해야 돼요. 3월 7일 날 내가 사는 세상이라고 김시윤 배우랑 광민규 배우 둘이 주연으로 나온 장편 영화 개봉을 하는데 3월 7일 날부터 첫 주에 열심히들 표를 팔아야 계속 런런하니까 그걸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작업을 분명 할 테죠. 그것들도 다 챙겨서 봐주시고 응원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뭐 저는 사실 장황한 건 아니고 사실 영화를 보여주는 거 이외에도 서로 이제 GV 시간 때 얘기하는 거 외에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뭐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막 뭐 재주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한번 배우전이다 보니까 제가 배우를 시작하면서 살아왔던, 제가 20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사실 13년이 흘렀는데 그거 좀 약간 훑어봤어요. 그래서 좀 짧게 지금까지 제가 얘기를 하자면 장황하진 않고 짧아요. 제가 20살 때 대학교에서 처음 대사 2마디의 대사를 했었어요. 첫 연극에서 큰일 났슈 두지리 샘이 말라버렸슈, 이 대사를 하나로 같이 선배들이랑 연극을 했었는데 전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 첫 저의 연극이. 그게 저에게 아직도 이렇게 힘들지만 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연극이란 게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그러니까 연극을 할 때도 재밌었는데 그 과정이 너무 재밌었어요. 끝나고 또 같이 막 술 마시고 놀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저에게는 다 연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제 학교 졸업하고 대학로에서 연극을 했을 때는 사실 돈을 많이 못 받고 이제 교통비만 받고 연극을 하니까 알바를 하면서, 사실 알바를 많이 했는데 알바하면서 연극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때 막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일로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막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연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고 이제 또 세월이 흘러서 사실 지금 연기로만 돈을 벌고 있어요. 왜냐면은 막 그때 결심을 했었거든요. 다른 알바를 하지 말자 이러면서. 그래서 사실 지금 너무 행복한데 또 이게 생계가 돼버리니까 연기가 너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수단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사실 그 지점이었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이 마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니까 연기가 너무 제 인생에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건 직업이다. 나는 배우고 나의 모든 내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하나의 그냥 직업이고 다른 것들을 많이 채워놔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다시 너무 재밌어졌어요. 돈도 벌고 너무 고맙고. 그러다가 지금은 또 그냥 연기 자체에 좀 뭔가 좀
일상적인 거를 많이 채우고 아까 마이 스윗 레코드처럼 감독님들이 다시 영화를 안 찍고 뭐 시골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연기를 계속 할 건데 좀 더 잘하고 싶어서 네 말이 길었는데 여기까지고 어쨌든 이게 저는 그 이제 단편 이게 독립 영화를 하고 뭐 상업으로 이제 가는 게 수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상업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강에서 바다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저의 어떠한 처해진 상황들을 이제 좀 보니까 이게 바다가 아니고 내가 이거에 좀 나가 스스로 강박이 생겨버리면은 이게 되게 커다란 수족관에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 내가 이 배우 역할 뭐 나는 배우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역할에서 좀 벗어나야겠다. 그러니까 김시은으로 좀 삶을 많이 충만하게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살 예정이고 저는 또 극단을 하나 만들 예정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연극하면 꼭 보러 와주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 채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 다음 상영이 곧 시작될 예정이어서 빠르게 퇴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거 폴라로이드 카메라 가져왔는데 혹시 원치 않으시면 가셔야 되는데 원하시는 분들 저랑 같이 사진 찍고 밑에서 네 감사합니다.